안녕하십니까 얼굴 시청자 여러분, 브랜비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블루스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리플의 승소 어떤 의미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스티브 아이즈먼이 미국 증시 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포트폴리오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블랙록이 채권 투자 큰 장 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배현수입니다. 블라드 떠난 자리에 월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올해 연준이 금리를 2번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제 이집트 출신 경제학자 엘 에리언의 인플레 2% 목표 포기 주장 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주장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엄청난 성적을 올렸던 헤지펀드 매니저 빌 하니쉬가 증시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블루스부터 시작합니다. 리플이 어제 SEC와의 소송에서 일단 승리를 했습니다. 리플 가격이 한때 96%까지 뛰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부연 설명을 더해서 전해드립니다.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증권이면 거래소 규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 상장이나 공시 등 강력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리플은 가상화폐 대표로 링에 끌려 올라왔기 때문에 리플이 증권이란 얘기는 거의 모든 가상화폐가 다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생적으로 규제를 싫어하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이유도 금융의 민주화였죠. 어떻게 보면 이 중앙 집권적인 화폐 권력에 대응하는 의미로 이게 나왔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이 코인의 진짜 가치는 자유로움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너무나 싫어하고, 그래서 일단 어제 승소를 통해 당분간은, 왜냐면 이심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악재를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승소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리플 승소로 이 동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다시 가고요. 비트코인은 채굴형이기 때문에 이걸 캐내는데 굉장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들어갑니다. 한창 비트코인 채굴 붐이 일었을 때 컴퓨터마다 있는 그래픽카드 다 빼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장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건데요. 가뜩이나 지금 GPU 시장이 AI 열풍 때문에 가격이 매우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열풍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태풍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아이즈먼이 최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로도 그의 일화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요. 먼저 영상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I don't talk about individual stocks, but thanks for asking. Well, in the sector itself. I think it's too hard. Bubble. It's too hard. I mean, even stocks where I think the companies are not even going to last. Last year those stocks were all down 75 to 90%. This year they're up like 40 to 50%. But when you go from 160 to 10 and now you're 14, looks good on a percentage basis, but it's not so good if you've owned it long term. Yeah. So, what kind of economy are you? Is it a recession? Is it a soft landing? And, I mean, at this what- point, I'm agnostic about it. I mean, the data is still very, very strong. The Fed keeps raising rates. It hasn't had an impact. Until it has an impact, I'll just say we'll keep chugging along. So, what are you chugging along with? I mean, it's a combination of some tech, very little financials. A lot of it, we're focusing on doing a lot of work on infrastructure because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government is pouring into it is almost unimaginable. And it's going to last for at least 10 years. Tomorrow kicks off. I mean, people own JP Morgan because they're hiding in it. It's by far the best bank. The regionals are problematic because they keep losing their deposits and have to keep reducing their balance sheet. So for the regionals, I don't think earnings have bottomed. I wouldn't argue with anyone who wants to own JP Morgan, but I just think the entire group is problematic right now. 결국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는 가는 장이다. 금리를 올렸는데 별 영향이 없지 않았느냐. 영향이 돌아가기 전까지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인프라스트럭처에 정부가 돈을 엄청 쓰고 있다. 나는 이거 추세 10년 간다고 본다. 얼마 전 미국의 낡은 전력망을 새로 구축하느라 한국 변압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LS 그룹이나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 같으면 JP모건 주식, 은행 대장주인 JP모건 주식을 사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지역은행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고 본다. 결국 그의 인터뷰 안에서도 브랜베어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은행 파산 위기 시나리오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이렇게 전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이 채권 투자 큰 장 선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채권은 정말 오랜 기간 밀림의 사자였는데요. 밀림의 사자가 뭐냐? 이 밀림은 사는 겁니다. 밀릴 때 사면은 수익을 계속 받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채권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금리가 살짝 올랐을 때 이걸 사면 결국 산 가격 밑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이 났거든요. 매우 오랜 기간. 그러니까 채권 투자 매니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리가 이상급등을 하면서 채권 매니저들은 굉장히 요 그래프죠. 고난의 시기를 겪었는데요. 채권 버블이 꺼지고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살아나나 싶다가 다시 또 금리가 올라서 이분들이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금리 인상 국면이 거의 마무리다. 이제는 채권으로 큰 수익을 낼 때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블랙록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MMF로 도망갔던 막대한 자금이 채권으로 결국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어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블라드의 사임 소식 어제 전해드렸고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누가 맡아서 할 거냐 궁금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연준의 월러 이사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나의 지표로 추세가 만들어지진 않는다. CPI 냉각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남은 4번 회의에서 25bp씩 2번 올려야 한다. 그리고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결국 9월에 하자는 얘기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쭉쭉 떨어지던 CPI, PPI가 다 낮게 나와서 쭉쭉 떨어지던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다락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라드가 떠났다고 좀 마음을 놓으신 분들은 얄밉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 영상과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릭 리더 블랙록 채권 부문 CIO가 말하기를 2%의 마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근데 이 인플레 2% 타깃이 의외로 좀 근본이 없는 그런 목표치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시니어의 선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수치다. 이런 건데 이게 왜 꼭 2%여야 하는지 이게 정치하게 정해진 뭐 그런 논리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하네요. 여튼 이분 얘기는 이제 3 밑으로 왔는데 이걸 굳이 2%까지 내리면서 수백만 명의 실직을 가져와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겠습니다. 빌 하니쉬라는 피코닉 파트너스의 CIO가 계신데 이분 성적이 엄청났습니다. 작년 그 약세장에서 26%를 냈고요. 올해까지는 무려 35%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력이 검증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분 말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증시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와 함께 최근 보유하고 있던 구글, 알파벳과 아마존 모든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분 얘기가 S&P 500이 상방으로 오버슈팅할 가능성은 있지만 3,500을 테스트하러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포트에 AI를 비우고 인프라를 넣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사인 메스텍을 샀는데 이게 2분기에만 25% 올랐다고 합니다. 아까 불시간에 전해드린 그 빅쇼트의 주인공 아이즈만 견해와 또 이렇게 맥락이 좀 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배어가 이렇게 겹치네요. 네, 오늘의 브랜비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